혹시 기억나? 한 2년 전인가 분당에 농지가 하나 나왔는데 분당에 농지가 아주 오래간만에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또 그 농지의 쓰임새에 대해서 우리 단톡방에서도 뭐 장난 아니게 또 말이 돌고 돌았는데 그 농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기억납니다. 그때 아주 저렴하게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입찰했다가 낙찰이 됐는데 미납하고 또 다음 사람이 입찰했다가 미납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 4번 정도인가 했다가 결국에는 잔금을 치렀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2년이 지났지만 그 물건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물건을 다시 그때 그 투자자의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이고요. 2021 타경 554403 사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용도는 전이고요. 야, 분당에 전이 정말 나오기 힘든데 이 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면적은 155평, 감정가가 5,870만 원인데요. 처음에 낙찰이 163%로 거의 1억에 가까운 9,600만 원 정도로 단독으로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불허가가 됐네요. 불허가 됐으니까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았을 것이고 다시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불허가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찰 2번 돼서 절반 정도 되는 2,876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때도 단독으로 1,000만 원 정도 더 쓰고 3,800으로 낙찰이 됐어요. 근데 이분도 불허가를 냈어요. 불허가를 내고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고 다시 경매가 시작됐는데 이때도 단독이 됐네요. 3,1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이분은 이제 불허가는 안 나오고 미납이 됐습니다. 그럼 이분은 한 280만 원 정도의 입찰 보증금은 날아간 거죠. 그렇지. 그리고 다시 2022년 11월에 진행됐는데 이때는 보증금이 20%가 될 것이고 이번에 3,200만 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분은 결국에는 잔금을 내셨죠.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왜 3천대 금액이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경매에서는 3천만 원 미만의 낙찰가가 되면 대출이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3천만 원 미만이면 특수물건이 아니더라도 소위 말해서 은행에서 감정비용도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대출을 단독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보전 녹지 지역이고요. 156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제곱미터당 11만 4천 원이니까 뭐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거의 35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잡목 등은 포함되어 있고 자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보니까 공시지가가 8,20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시지가로만 따지면 3천만 원에 낙찰됐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8천이니까 얼른 보기에는 와 엄청난 이득인데? 저런 투자야말로 괜찮은 투자고 저런 땅을 찾으면 농지연금으로 굉장히 큰 이득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이 농지연금으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까지 따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져.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인적적인 요소도 봐야 되지만 물적인 요소도 봐야 돼요. 다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목이 전답 과수원만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서 제외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라든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자하고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 예를 들어서 자식하고 같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든가 형제끼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연금이 안 되고요. 또 개발 지역 및 개발 계획이 지정되고 시행 고시되어 있어서 개발 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이런 데는 신청을 안 하죠. 누가 해?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개발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외도 되지만 이런 땅은 굳이 신청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는 제외되는 게 아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생긴 항목이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입니다. 또 이 부분을 보고 맹지는 안 된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한때 그 이야기가 엄청 돌았어. 맹지는 안 된대가 아니고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입니다. 만약에 정말 맹지가 농지연금이 안 된다고 하면 농지연금 신청하시는 사람이 없을걸요? 전체 농지의 약 한 50% 이상이 맹지입니다. 50%가 뭐예요? 거의 80%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길을 내지 않는 이상은 거의 맹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농기계가 진출입이 가능한 뭐 현황 도로가 있다든지 농로가 있다고 하면 지적상 맹지라고 하더라도 농지연금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농지는 농기계가 진출입이 가능한 농지일까요? 여기 보면 국어 지목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것만 놓고 보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농지라고 판단이 돼. 그런데 이곳이 어디에 있느냐를 봐야지. 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어 지목이 실제로 우리 예전에 흘렀던 골짜기 같아요. 그 지목이 붙어 있는 이 산골 속에 있는 농지라는 거죠. 저기를 어떻게 접근하냐고. 설령 접근했다고 치자고. 그럼 농기계를 어디다가 넣어? 뭐 헬기로 공수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지연금 규정이 바뀐 상태로 본다고 해도 농지연금에서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최후 전략에서도 비껴나기 때문에 이 농지를 낙찰받으신 분은 완전히 폭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런 규정이 2022년 저 낙찰받을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렇지. 2024년에 새롭게 생긴 규정이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봐도 특별하게 어떤 노력을 한 것 같지는 않아. 지금 이 상태가 만약에 3년, 4년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게 농지연금으로서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보지 않아. 그래서 사실 그 규정이 생긴 이유가 저는 이 토지 때문이라고 봐요. 그렇지. 이 토지 때문에 농지은행도 그렇고 또 경영체 등록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지은행에서 무조건 전답과수원이면 다 받아주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 이외의 규정이 없었거든요, 전에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받아줘야 되는 입장인데 받아주기에는 이게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원래 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맹지라고는 규정을 하지 않고 농기계 진출이 불가능한 농지라고 규정된 게 이렇게 산속에 있는 지목이 전답과수원 이런 땅들은 이제는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새로운 규정이 생긴 거죠. 그럼 이제 저 땅 어떻게 해? 뭐 해야 되죠?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저 땅을 팔 수 있을까? 누가 사겠어요? 혹시 금액이 낮으면 살 의향 있어?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준다고 해도 안 갖겠습니다. 거의 이제 임야화된 산이고요. 이런 데다가 어떤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까요? 작물 재배는 그만두고 접근 자체도 아마 쉽지 않다라고 봐. 과연 155평 정도 되는 저 땅을 농지로 바꾸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또 계곡을 건너서 아이고 나 안 할 거야. 그래도 여기 감정평가사님 가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가 금액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쓸모나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제로이기 때문에 일반 매매건 농지은행이건 이 농지를 농지로 볼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분당 땅에 저렇게 버려지는 땅이 의외로 많아. 그래서 성남에서 농지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농지 이후로 성남에서 농지가 나왔다라고 하면 다들 이 농지를 거의 기준을 삼고 보기 때문에 쉽게 낙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잖아. 개발이 될 리도 없고
그냥 계속 저 땅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라고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취득했다. 나는 농지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땅 굉장히 저렴하게 샀다. 과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싸다고 해가지고 쓸모가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